티센보르네미사 컬렉션은 쟁쟁한 대가들의 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좋을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얀 반 에이크, 프란스 할스, 빌렘 칼프 등 플랑드르 회화와 뒤러, 홀바인 등 북유럽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프란츠 마르크, 에밀 롤데, 키리히너 등 표현주의 화가들의 작품과 칸딘스키의 뜨거운 추상,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을 비교하며 추상에 대해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두초, 길을 안다요, 티치아노 등 쟁쟁한 이탈리아 화가들의 작품입니다. 도시 전경화 베두테를 눈여겨보시면서 베네치아와 로마의 광장으로 시간여행을 해보셔도 즐거울 것입니다. 인상파, 후기 인상파, 야수파, 입체주의 작품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사실주의 화가 호퍼의 작품과 미국의 아방가르드 작품입니다. 이처럼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은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시대적 흐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에 갔다 돌아오는 중이고 우물에 앉은 예수님은 물동이를 이고 두레박을 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입니다. 예수님과 여인 모두 오른손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고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당시 두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여 말도 섞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청하자 여인은 놀라며 당신은 유대인 같아 보이는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구하나요? 하자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어. 그 물은 마음의 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물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금색 배경은 중세 회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바위로 공간감을 표현했고 계단에 비해 작아 보이는 우물,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아치와 제자들의 얼굴을 보면 화가가 원근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르네상스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옷의 금박과 초록의 대리석 우물, 파스텔 톤의 성, 제자들의 옷 등 이 그림은 색의 즐거움을 선사해 줍니다. 이야기 전개와 공간 처리를 통해 자연주의에 접근하던 14세기 회화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같은 주제의 17세기 바로크풍 그림입니다. 차이점을 발견해 보세요. 티센에서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얀 반 에이크의 수태고지입니다. 대리석 몰딩의 벽감 안에 두 여인이 흘러내리는 큰 주름의 옷을 입고 무늬가 새겨진 육각형 받침대 위에 서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손을 들어 마리아가 수태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사는 근엄하고 마리아는 의연합니다. 거울처럼 반질거리는 검은 배경에는 마리아의 뒷모습이 비치네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액자 밖으로 삐져나온 천사의 날개는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네요. 정교한 조각 같아 보이는 이 그림은 사실은 조각처럼 보이게 유화로 그렸으며 그리 자유 기법이라고 합니다. 얀 반 에이크는 조각처럼 보이도록
검은색 배경 위에 회색으로 인물을 그렸습니다. 비둘기, 두 여인, 날개, 벽감은 물론 액자까지 얀반 에이크가 붓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날개와 마리아의 그림자는 입체감을 주어 더욱 조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알고 봐도 조각 같은 그의 눈속임 재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티센의 모나리자 조반나의 초상화입니다. 측면으로 앉은 여인이 팔을 구부려 손을 맞잡고 있습니다. 화려한 금실로 만들어진 옷, 긴 목, 잘 정리된 머리, 가슴에는 금, 진주, 루비로 만들어진 브로치도 보입니다. 새끼손가락에 작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산호로 만들어진 묵주와 로마 시인이 쓴 경구, 책 한 권도 보입니다. 그녀는 부유했고 아름다웠으며 교양에 신앙심까지 갖추었나 봅니다. 이 여인은 1468년에 태어나 1486년에 결혼하였으나 2년 뒤 출산 중 사망하였습니다. 하얀 종이에는 경구와 함께 로마 숫자로 그녀가 죽은 날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풍요로움보다는 우리를 명상으로 이끄는 그녀의 고요한 시선이 더 좋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기를란다요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이었으나 미켈란젤로는 스승에게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고 하였답니다. 그림을 보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템페라로는 정교함이 요구되는 얼굴, 옷, 머리카락을 그렸고 배경은 유화로 작업하였습니다. 추기경 복장을 한 제롬은 책이 펼쳐진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로 된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했으며 노년에 광야로 나가 돌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속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성서와 돌은 성 제롬의 상징물입니다. 귀엽게 생긴 사자 한 마리가 성인의 오른쪽 무릎에 기대어서 성인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자 한 마리가 발에 상처를 입고 수도원을 찾아왔을 때 수사들은 모두 도망갔으나 제롬이 사자의 발에서 가시를 뽑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자는 떠나지 않고 제롬의 발치에서 머무르며 함께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롬과 사자는 자주 함께 그려집니다. 따뜻한 성인의 마음이 느껴져 늘 곁에 두고 엄마 미소 짓고 싶은 그런 그림입니다. 티센에는 여러 점의 성 제롬 회화 작품이 있으며 특히 100년쯤 뒤에 그려진 베네치아 하파의 대가 티치아노의 성 제롬과 비교해 보셔도 즐거우실 것입니다. 한스 홀바인이 그린 헬리팔스의 초상화와 그의 첫 번째 부인이자 메리 여왕의 어머니였던 아라곤의 캐서린의 어릴 적 초상화입니다. 11살 스페인 공주 시절에 그린 그림으로 그녀의 미래를 아는 저로서는 가슴이 아려옵니다. 도시 경관을 그린 베두테는 17세기 무렵 로마의 매력을 느껴 로마에 왔던 북유럽 화가들에 의해 이탈리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때의 화가들은 베두테를 많이 그렸고 사람들은 이탈리아 여행이 끝나면 마치 우리가 여행지에서 기념품을 사듯 베두테를 기념품으로 사서 돌아갔습니다. 광장 중심에는 바로크를 대표하는 조각가 베르니니가 설계한 4대강 분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팜필리 궁전입니다. 르네상스 스타일 건물의 멋진 파사드에는 팜필리 가문의 문장이 달려있네요. 두 개의 종탑과 돔이 아름다운 바로크 스타일의 성 아그네스 성당입니다. 귀족과 수행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차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광장에는 모로 분수도 보입니다. 광장에서 상인들은 과일 바구니를 늘여놓고 팔거나 호객 행위를 하고 짐 실은 나귀를 몰고 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이번에는
보통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맑은 하늘에는 새 2마리가 날고 창문에 내건 이불부터 창밖을 내다보는 소녀와 졸망졸망 화분까지 보통 사람들의 평화로운 소소함마저 화가는 놓치지 않았어요. 광장을 배회하는 검은개, 우쭐대는 귀족, 싸우는 남자들, 300년 전 사람들도 오늘날의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군요.